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셔야 한다. 활기찬 하루를 위해 든든한 아침 식사를 가져야 한다. 앞의 문장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다 거짓말입니다. 비만과 질병 치료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 하버 다이아몬드는 이것이 비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북포스. 억지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저는 매일 물을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는 걸요.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실제로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물을 많이 마시고자 하는 욕망은 줄어든다. 달리 말해서 당신이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고 있다면 당신이 먹는 음식에서 필요한 양의 수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의 식사는 농축된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당신의 몸이 계속해서 물을 찾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갈증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 사과 한 알과 샐러드를 먹어보시라. 갈증이 생겨 물을 찾게 될까? 당신이 진짜 음식을 먹고 있다면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 몸을 살리는 과일과 채소를 매일 한 바구니씩 먹는다면 의사의 충고대로 2리터의 물을 마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랬다간 화장실만 뻔질나게 가게 될 뿐이다. 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식사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을 아주 쇠약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물을 마신다. 이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장에는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액이 있다.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소화액을 희석시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은 또한 섭취주기와 동화주기를 크게 방해하고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배출주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약해보자.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노폐물이 씻겨나가고 당연히 몸무게는 줄게 된다. 나는 배출 주기가 체중 감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번이나 강조했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몸속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세상에서 증명하기 제일 쉬운 사실이다. 그리고 당신이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바로 증명될 것이다.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 음식 배합의 원리는 이것이다. 반드시 기억하길 부탁드린다. 우리 몸은 위에서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동시에 분해하고 소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다. 그러나 중요한 말이다. 농축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살아있는 음식, 즉 과일과 채소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 농축되었다. 인간의 위장은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농축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하는데 무척 힘들어한다. 이것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렇게 간단하다. 이 지구상에는 육식동물, 초식동물, 잡식동물, 과일식을 하는 동물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면서 수백 수천만 년 진화를 해왔다. 인간이 어떤 형태의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소화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자, 기린, 돼지, 말, 원숭이의 음식을 모두 먹는다. 인간은 이 모든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밥상 위에 이 모든 것을 올려놓고 한꺼번에 먹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며 몸의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식사 후에 힘이 빠지고 졸린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몸에서 이 모든 소화액을 만들어내려면 많은 과정과 시간이 소요된다. 소화액이 또다시 위장으로 분비되면 우리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나는 앞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크게 보일 때 3단계에 걸쳐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된다고 말한 바 있다. 위장과 소장과 대장이 그 3단계다. 그러나 제대로 소화되고 분해되지 못한 음식이 위장의 연동작용으로 위장을 빠져나간다. 이 소화가 덜 된 음식은 위장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묶여 있다가 강제로 소장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소화시키기 힘들어 위장에 오래 머문 음식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오랫동안 위장에 머무른 대부분의 단백질은 부패된다.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발효된다. 부패되고 발효된 것은 어떤 상황 아래서도 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은 건강한 세포에 흡수될 수 없다. 부패되고 발효된 음식은 몸에서 유독한 산을 발생시킨다. 부패와 발효 때문에 가스가 찬 느낌과 헛배,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모든 문제를 피할 간단한 방법이 있다. 스테이크나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라. 어떤 살코기를 먹는다면 그것이 그 식사의 한 가지 농축 음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그것과 함께 다른 어떤 농축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감자, 밥, 국수, 치즈 혹은 빵도 안 된다. 그러나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과는 괜찮다. 달리 말해서 스테이크와 함께 약간의 채소, 예를 들어 상추나 브로콜리를 같이 드시라는 말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채소든 괜찮다. 반드시 아침에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에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간에 먹느냐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나쁜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마도 잠자기 직전이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잠자기 직전에 먹는 것은 끔찍스러운 버릇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 중에서 두 번째로 나쁜 시간이다. 그러면 그 최악의 시간은 언제일까? 당신이 일어난 아침 시간이다. 뭐라고? 믿지 못해서 야유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에너지를 위해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들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많은 현대인들이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사람들은 에너지를 위해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한다. 그리고 몸은 그것을 소화하는 일로 무척 피곤해진다. 아침을 든든히 먹은 결과로 이제 당신은 커피를 마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자극제이자 흥분제인 커피를 마시는 것이 졸음을 견디고 점심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바로 이것이다. 아침 식사로 인한 피곤을 커피로 겨우 버티는 것. 나는 이것이 가장 뿌리 깊은 통념, 즉 무비판적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말하고 싶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지금껏 아침 식사에 대해 사실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자. 잠시 동안 영양학자들이나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의 모든 조언을 잊도록 하자. 그리고 잠시 동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아침 식사가 몸에 좋을지 나쁠지 상식으로만 답을 구해보자. 나는 지금 복잡한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당신의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해답이 나온다. 에너지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체기관이 야식이나 잘못 배합된 음식과 싸우면서 밤을 보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아침에 일어난 당신은 편히 쉬었고 새로운 하루를 위해 최고의 에너지를 충전한 상태에 있다.
아침에 넘쳐나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든든한 아침 식사에 쓸 것인가? 소화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쓰인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게 되었다. 든든한 아침 식사는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에 오물을 뿌리는 격이다. 이것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다.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할 뿐이다. 토스트와 계란, 시리얼과 우유, 고기와 감자 같은 대부분의 관습적인 아침 식사는 건강에 매우 나쁜 조합이다. 다이어트에 절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어도 낮 12시까지 신선한 과일과 과일 주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원하는 만큼 먹거나 마셔도 된다. 먹거나 마시는 양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는다. 몸에 귀를 기울여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한다. 과일과 과일 주스 외에 아무것도 먹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만 하면 당신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신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과일은 실제로 소화에 아무런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잘 씹기만 하면 더 소화할 필요가 없다. 소장은 모든 영양분이 흡수되는 곳이다. 과일이 위장에서 소장에 도달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아니다. 불과 몇십 분 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바로 흡수되고 이용된다. 과일을 먹으면 온종일 생산적이고 활기 있게 되는데 그것은 몸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를 바로 흡수했기 때문이다. 일단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생활에 적응이 되면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극적인 효과에 스스로도 놀랄 것이다. 이 훌륭한 효과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동안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거운 아침 식사를 했는지 후회할 것이다. 무거운 아침 식사는 무거운 하루를 의미한다. 가벼운 아침 식사는 가볍고 활기찬 하루를 의미한다. 나는 아침 식사를 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과일이라면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사과 한 알을 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오렌지 한 상자를 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위장이 비어 있다면 과일을 많이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침에 오로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시작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법칙을 항상 충실히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은 충실히 지키는 경향이 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보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것이 다이어트의 성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당신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일단 한 가지 원리만으로 시작한다면 바로 이것이다. 아침에는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다. 과일과 과일 주스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과일이 문제가 될 경우도 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과일에 열을 가했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었거나 혹은 식사 후에 먹음으로써 변질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복에 먹은 과일은 긍정적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침에 먹는 과일은 체중을 빠르게 감소시킨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는 생활 습관으로도 살이 안 찐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칼로리의 양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칼로리는 많이 가공되었거나 잘못 배합된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에서 발견되는 질 좋은 칼로리는 체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 체중을 줄이는 에너지를 공급해 줄 뿐이다. 또 반복해서 얘기할 때가 되었다. 내가 그 증거이고 내 말을 듣고 평생 살찌지 않고 살아가는 수천 수만의 친구들이 또한 그 증거다. 앞의 내용은 하버 다이아몬드가 지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일부분입니다.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음으로써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음으로써 한 가지만 먹는 심심한 입을 달래주고 아침에는 과일과 채소만 먹음으로써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단지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 아침 식사는 언제나 괜찮다 것은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치고 있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시청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